화술박사 윤치영입니다. 오늘은 설득의 법칙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야말로 마술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하고 아하고 다릅니다. 말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말을 하는 그 말투라고 하죠. 말투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반응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말하기가 필요합니다. 설득의 법칙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활에 적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마술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파워 단어를 사용하라 입니다. 파워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 제시어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무대뽀로 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반감을 갖게 되죠. 이거를 랭거 실험에서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학교의 복사실에 가면 아직도 줄을 서 있죠. 네, 줄을 서 있는데 한 A라고 하는 학생이 맨 앞에 가서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급한 일이 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승낙률이 94%였습니다. 이번에는 B 학생이 앞으로 가서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제가 복사 좀 하자고요 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때 승낙률은 64%였습니다. 이번에는 C 학생이 가서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먼저 복사를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복사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합당치 않습니다. 마구잡이나 뭐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승낙률은 93%. 아까 A 경우와 C 경우가 거의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그 이유 제시어가 강한 설득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러저러 하거든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설득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협상테이블에서 혹은 설득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셔야 합당합니다. 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비친 상태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 보면 서명운동을 하죠. 네. 그 서명운동 할 때 앞에서 바람잡이가 있습니다. 초콜릿을 나눠준다든지 알사탕을 나눠준다든지 껌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물티슈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죠. 가다 보면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탁할 때에도 이 빚진 상태로 만든 효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야, 내가 1000만 원이 어디 있냐? 내가 은행이냐?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네. 미안해. 라고 거절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찾아가서 50만 원 정도 부탁을 하면 아까 지난번에 거절한 것도 있고 해서 미안해서라도 자그만 50만 원 정도에 못 해주겠냐고 수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공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뭔가 의도적이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 않을 때 당당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뭔가 도움을 청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청탁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빚진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왠지 좀 비굴하게 혹은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거지근성이 있는 친구다. 네,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을 먼저 대접해 주는 사람은 어떨까요? 한 번 대접을 받으면 한 번쯤 또 거기에 대한 답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번 얻어먹으면 거지근성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피해버릴 수 있습니다. 공짜 바라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 법칙입니다.
이런 경우죠. 담배를 끊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알파 설득법이고요. 오메가 설득법으로 바꾸면요, 담배를 끊지 않으시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에 사람들은 담배를 다 끊고 맙니다. 다음은 접종 이론입니다. 접종 이론이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독감의 면역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점이 있으면 미리 토로함으로 그것을 예방을 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약점을 미리 들추어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접종 이론입니다. 다음은 힐러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네, 불고기를 팔 때에는 지글거리는 소리를 판다 이것이죠. 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을 표현할 때 의성어라든지 의태어를 사용함으로 훨씬 현장감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설명하려 하지 말고 묘사하라. 설명하려 하지 말고 연기하라. 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살리면 훨씬 스피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엘마 힐러 법칙인 것이죠. 다음은 호일러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네, 영업장에서 많이 이런 사실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영업소에 신규 회원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을 필드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필드 경험할 때 아주 고수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고수가 대신 설명해 주는 거, 이게 호일러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설득을 해야 될 경우, A가 설득력이 좀 부족할 경우에 C를 동원해서 C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전달해서 설득하는 방법이 호일러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 법칙입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씀 아시죠? 원숭이에게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도토리 4개 준다고 하니까 원숭이가 살라살라 고개를 흔들었거든요. 그때 맨 아침에 4개 줄게, 그리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가 수락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원숭이가 머리가 좀 나쁜가 보죠. 네, 조삼모사가 바로 그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지요. 확신은 마술과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가 뭐 10만원짜리라고 한다면 이거를 확신을 심어주면 100만원에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피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만 전달해서는 되지 않고요. 그 사실에다 확신을 남기면 훨씬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재래시장에 가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뱀장수가 약을 갖다 놓고 팔지요. 어린아이들 물러나라 휘휘 하면서 약을 판매하는데, 이 약을 들면 망병이 통치가 됩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실은 그 약이 그 성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약장수의 그 10년 어린 말에 다 동요되어서 약을 사가지고 들고 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찜질방에 가면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건강식품을 파는데 이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확신적으로 말을 하니까요. 의외로 많이 사하던데요. 마법과 같은 설득 법칙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생활에 적용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워 단어, 왜냐하면 사용하라. 상대방을 빚진 상대로 만들어라. 알파 설득법보다는 오메가 설득법이 유효하다. 그리고 접종 이론으로 당신의 약점을 무마시켜라. 그 다음에 필라 법칙으로 묘사하라.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려 하지 말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라 하는 것이었고요. 본인이 안 되면 그 분야의 고수를 모시고 가서 상대방을,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스피치를 맞은 것 같은 것은 당신의 확신적인 어조이다. 확신을 심어라. 확신을 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